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수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들 다 피하고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들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예뻤는데 아니면 남이 입은 거 봤을 때는 예뻤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들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겨울옷은 가격대도 높으니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면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타입이나 체형별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 고르는 방법이랑, 그리고 겨울옷 비싸게 주고 샀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오래 못 입는 경우들이 있어서 겨울옷 보관하는 방법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패션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진짜 마음에 드는 옷 찾으셨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부 타입이에요. 이게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소재감이 다른데, 패딩이랑 코트랑 니트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면, 왜 우리가 피부 건조해 보이면 촉촉해 보이는 쿠션 바르거나, 지성이신 분들은 매트한 파우더 같은 거 올리시거나 하는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인데, 패딩 고르실 때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건성이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촉촉하고 광나는 이런 유광 패딩을 고르시면 더 좋고, 피부 타입이 지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매트하고 서걱서걱한 느낌의 원단으로 고르시면 훨씬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코트도 마찬가지인데, 코트 중에 이렇게 좀 윤기 나는 그런 원단이 있고 매트한 느낌이 나는 이런 원단이 있는데, 그래서 코트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고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부자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또 달라지는데, 이 시아주 코트랑 이 레이스 코트랑 둘 다 블랙 코트인데 원단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이 코트는 단추가 좀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이 시아주 코트는 이렇게 좀 광이 거의 없는 약간 우드 느낌의 단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건성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추가 이렇게 투명한 걸로 들어가 있는 코트를 고르시면 훨씬 그게 보완이 됩니다. 이 자켓도 보시면 원단 자체가 막 광이 있는 그런 원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입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터라는 게 원단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뭐 부자재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건성이고 머리도 되게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이런 매트한 소재가 잘 안 어울리는데, 이 아우터는 제가 왜 잘 입고 있냐면, 보시면 여기 토글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토글 중에도 이렇게 우드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좀 반짝반짝한 느낌보다 매트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우드로 들어가 있는 광이 없는 부자재가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훨씬 더 잘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자재 차이가 있고, 블랙이어도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 있는 거 고르시면 되고, 펄도 윤기 나는 소재가 있고 좀 이렇게 매트한 소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펄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고르시면 돼요. 단추도 이제 이렇게 투명한 걸로 들어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소재만 볼 게 아니라 펄 길이나 컬러나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고, 니트도 마찬가지인데, 니트도 이제 좀 매트한 소재감이 있고 좀 윤기 있어 보이는 니트들이 있잖아요. 얘는 좀 더 매트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윤기 있는 느낌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성이셔도 이런 가디건은 괜찮아요. 이건 이제 원단 자체는 매트한데 여기 부자재가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자개 단추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재가 보완이 되면 사이트에서 봤을 때 나한테 안 어울리겠다 어울리겠다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성이신 분들은 여기 단추까지 광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은 패딩이나 코트나 니트나 윤기 있는 거 고르시고, 아니면 원단이 매트하더라도 부자재가 이렇게 좀 광나는 투명해 보이는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걸로 고르시면 되고, 지성이신 분들은 원단이나 부자재나 매트한 걸로 고르시면 내 피부 타입이랑 보완이 돼서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겨울옷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데, 티셔츠나 운동복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복도 건성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폴리 나일론 같은 그런 운동복 입으시면 더 이쁘고, 면백으로 되어 있는 텁텁해 보이는 거 입으시면 아무래도 얼굴이 더 푸석해 보이겠죠. 그래서 겨울옷뿐만 아니라 여름옷이나 다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옷은 원단 느낌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핏이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건성인데 저 매트한 옷을 너무 입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가 코트만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방이나 신발이나 바지 같은 걸로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좀 이런 매트한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면 안에 니트를 좀 이렇게 윤기 있는 거를 입어준다든지, 이렇게 나일론 가방이나 그 레더 중에도 좀 이렇게 윤나는 레더들 있잖아요. 이렇게 윤기 있는 가방이나 금속 부자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반짝반짝해 보이는 이런 가방을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보완이 돼요. 좀 이렇게 신발을 매트한 신발보다 윤이 나는 걸 신는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윤기가 나는 소재를 입으셨다 하시면 여기다 또 반짝거리는 가방을 매면 너무 광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 가방은 좀 이렇게 매트한 걸로 매치를 해주시거나, 지금 이게 빛 때문에 반짝반짝해 보이는데 매트한 가죽이거든요. 아니면 스웨이드백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런 룩에는 신발을 윤기 나는 가죽 신발보다는 이렇게 좀 매트한 소재로 신어주시면 또 훨씬 보완이 되고, 그래서 좀 소재를 섞어주시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건성이신 분들 중에 이 정도의 유광 패딩이 좀 너무 힙하게 느껴진다, 내가 입기 조금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패딩 소재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도 여기가 광이
광이 있어도 이런 카라에 퍼가 달려있는 코트들은 좀 얼굴을 매트하게 만들어주니까 또 보완이 되죠. 아니면 제가 쭉 잘 입었다고 말씀드리는 이 벨벳 패딩? 사실 근데 이 벨벳이라는 소재가 광이 엄청 심한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이거 이제 지성분들이나 건성분들이나 얼굴 좀 더 반짝반짝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벨벳 패딩도 보이시면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고, 다음은 얼굴형인데 얼굴형이 좀 이렇게 동그랗고 턱이 작으신 분들이랑 좀 턱이 크고 각지고 이런 분들이랑 어울리는 넥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왜 남자 배우들 드라마에서 중요한 씬이나 남성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터틀넥 같은 거 많이 입거든요. 키스씬이나 이럴 때도. 그래서 넥라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 가까이 오는 그런 옷을 입으면 얼굴 라인이 이렇게 조금 더 각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얼굴이 동그랗고 턱이 작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이넥 코트를 입으면 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만약에 조금 얼굴이 각지고 하관이 큰 편이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하이넥 코트를 입으면 이제 그게 좀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V넥으로 된 코트를 입으시면 훨씬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V존이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는데, 코트 보시면 두 개 다 이제 V넥으로 파여 있는 코트인데 이거는 이제 V존이 밑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V존이 이렇게 깊게 파여 있을수록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V존이 좀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입으면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V존이 짧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영하고 경쾌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면, 이거는 또 클래식하고 분위기 있게 고전적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차이가 있는데, 얼굴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트를 이제 뭐 이런 V존만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굴이 좀 각지고 이런 편인데 이 코트 너무 좋아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입으면 부각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니트도 마찬가지예요. 터틀넥 같은 거 입으면 얼굴 선이 더 부각이 되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같은 V넥 니트인데 이게 그 상세 페이지 컷 보면 좀 더 보이는데 이건 조금 더 좁고 깊게 파인 그런 쉐입이고, 이건 이제 같은 V넥이어도 여기가 좀 넓잖아요. 그러면 난 좀 얼굴이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좁고 긴 V넥이 얼굴을 좀 더 길게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V존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도 조금 더 넓게 파인 이런 V넥을 골라주시면 좋고, 저도 얼굴 좀 긴 편인데 이런 거 입을 때 이게 최대한 뒤로 이렇게 젖혀서 입어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넓어지게. 그러면 좀 보완이 됩니다. 다음은 체형인데, 체형은 이제 어깨랑 가슴 순서로 볼 건데, 만약에 난 어깨가 좁아서 좀 상체가 왜소해 보여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좀 잡혀있는 이런 코트로 고르시면 좋고, 근데 나는 어깨가 왜소하긴 한데 이런 싱글 코트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각진 코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발막한 코트 중에 좀 두꺼운 코트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좀 보완이 되는, 아니면 사이즈를 좀 그냥 크게 입으시면 돼요. 발막한 코트 중에. 근데 이제 물론 어깨가 넓으신 분들도 저처럼 이제 좀 시크하고 이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각진 코트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그냥 이거는 좀 자기 스타일대로 입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고려하시면 좋은 게 이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어깨가 넓은데 머리숱이 보시면 많잖아요. 그리고 파마를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헤어 부분에 부피가 있어서 어깨를 너무 작게 입으면 이 머리랑 이제 어깨랑 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넓은 편인데도 이 어깨를 더 살려서 입어요. 머리랑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건 사실 그냥 취향 차이라서 이제 보시는 분마다 나는 저게 더 나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모고핏 코트를 입으면 이제 밸런스가 이렇고, 발막한을 입으면 좀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이제 얼굴 크기 차이도 있어요. 만약에 얼굴이 진짜 작으신 분들은 저런 또 억강 코트를 입으면 너무 어깨가 커 보여서 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얼굴 크기랑 헤어스타일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어깨가 굽으신 분들도, 저도 어깨가 좀 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 어깨 라인대로 떨어지는 코트들보다는 좀 저렇게 각진 코트를 입어주시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슴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바스트가 좀 크신 분들이랑 저좀 이제 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눠보면 보시면 이제 컬러가 비슷한 아이보리색 퍽코트인데, 좀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털이 긴 거를 입으시면 아무래도 내 바스트보다 이렇게 털이 일만큼 이렇게 부피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털이 긴 제품보다는 털이 좀 짧은 퍽코트를 고르시면 확실히 그게 부각이 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켓 달려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런 제품들이 여기를 더 이렇게 커 보이게 하겠죠. 근데 이제 또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어깨 넓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체 부피라는 게 어깨랑 이제 가슴이랑 같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어깨를 평소에 좀 넓게 입는 편이라서 가슴까지 이렇게 부해보면 이제 상체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앙고라 니트 같은 거 입으면 그거 샀을 때도 진짜 너무 예쁘다고 하고 잘 입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입을 때는 확실히 부해 보이는 게 있어.
털 길이만큼 또 부피감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 입을 때는 밑에 바지를 최대한 붙는 걸로 입고 부츠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걸로 신고 위에 부피감이 큰 만큼 아래 부피감을 확실히 줄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니트 고를 때도 이제 상체가 왜소하신 분들이랑 상체가 좀 있으신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데 딱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편하거든요. 첫 번째 넥라인이랑 두 번째 패턴 이렇게 볼 건데, 넥라인 보시면 이 제품은 넥라인이 납작하게 입체감이 없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넥라인 자체가 이렇게 부피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상체 덩치가 크다, 좀 상체가 작아 보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넥라인 납작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고르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 넥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입으시면 확실히 좀 보완이 됩니다. 패턴도 보시면 차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케이블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좀 니트 자체에 이렇게 조직감이 있는. 그래서 이런 케이블 패턴 니트는 상체가 왜소하신 분, 바스트도 없고 상체가 좀 부피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는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고, 만약에 바스트도 크고 어깨도 넓고 이러신 분들이 이런 케이블 패턴 니트를 입어버리면 이제 부피감만큼 내 덩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되어 있는 니트 입으시면 훨씬 보완이 돼요. 날씬해 보이고. 나는 좀 상체가 있는 편인데 그럼 케이블 패턴 니트를 절대 입지 말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걸 아예 크게 입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체 라인이 좀 잘 안 드러나게. 이게 좀 달라붙어 있을수록 이렇게 좀 더 커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컬러를, 이게 지금 아이보리잖아요. 아이보리 말고 좀 어두운 네이비나 차콜이나 블랙이나 그렇게 입어주시면 확실히 보완이 되고, 그리고 케이블 패턴 중에도 입체감이 좀 이렇게 보이는 니트들이 있고 케이블 패턴 자체가 좀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입었을 때 하나도 안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트로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컬러입니다. 이제 웜톤 쿨톤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셔서 잘 고르시는데, 웜톤이 기준색보다 노란기가 많이 섞여있는 컬러고 쿨톤이 푸른빛이 더 도는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언니 저 쿨톤인데 베이지 어울릴까요? 저 웜톤인데 그레이 자켓 어울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같은 뭐 베이지, 아이보리여도 그 안에서 또 웜톤, 쿨톤 색이 나뉘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보여드리면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씩 소개드리면, 이게 이제 같은 아이보리 컬러로 불리는 제품들인데 이 제품이 더 노란기가 많이 돌고 이 제품이 더 푸른기가 많이 돌죠. 여기 아이보리인데 여기 푸른색이 어딨냐 하실 수 있는데,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창백해 보이는 색이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웜톤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컬러고, 요거 이제 쿨톤 분들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근데 부자재도 제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자재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굴선 쪽에도 블랙으로 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서 이 원단 자체는 웜톤에 더 잘 어울리는 컬러긴 한데 블랙이 섞여 있어서 저 같은 쿨톤이 입어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아우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도 쿨인데 이 부자재도 이제 보시면 골드가 아니고 실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쿨톤 분들 입으시면 너무 찰떡인 그런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디드 제품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시즌오프 때 사고 추천드렸었는데 이거 재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무스탕도 한번 보면 이거는 되게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더 노란기가 많은 웜톤 컬러고, 이것도 사실 웜톤 분들 잘 어울리시는 컬러인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이제 얘도 노란 편인데 그래도 이거에 비해서는 좀 쿨톤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쿨톤 분들이 입으셔도 막 그렇게 크게 뜨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레이도 이제 웜그레이, 쿨그레이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브라운빛이 많이 돌고 노란빛이 많이 돌고, 이건 이제 노란기가 거의 없는 그런 쿨그레이입니다. 그레이 하면 무조건 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레이 중에서도 이렇게 좀 더 노란기가 돌고 푸른기가 더 돌고 이런 컬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노란기가 있는 웜그레이인데 여기 네이비가 쿨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보리 컬러 자체도 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웜톤, 쿨톤 크게 타지 않고 다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래서 보실 때 원단이랑 이런 부자재나 패턴이랑 같이 보시면 사이트 이미지만 봐도 저건 나한테 찰떡이다 아니다가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웜톤, 쿨톤 옷 고르실 때 한 가지 같이 고려하시면 좋은 게 계절감이에요. 웜톤이신 분들도 여름에는 좀 쿨하게 입으셔도 시원해 보이는 게 있고, 쿨톤이신 분들도 겨울에는 좀 노란기 있는 컬러를 입으셔도 좀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크림진인데 이 제품에 비해서 화면에서 보셔도 이게 확실히 노란기가 도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 같았으면 난 무조건 쿨톤이니까 무조건 하얀 바지 입어야지, 노란기 있는 바지 절대 입으면 안 되지 하는데, 막상 이제 옷을 코디를 해보면 겨울에 이런 새하얀 바지 입으면 되게 추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입어야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쿨이고 이게 쿨브라운이고,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맞는데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컬러가 훨씬 안정감이 있고 훨씬 따뜻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겨울에는 이런 하얀 바지 입으면 이제 바지만 밀크 이게 동동 뜨거든요. 되게 파래 보이고. 그래서 겨울에는 쿨톤이신 분들도 내가 평소에 입는 컬러보다 살짝 노란 컬러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 웜톤이신 분들도 여름에는 내가 평소에 입는 것보다 노란기가 적은 컬러도 같이 봐주시면 훨씬 이제 코디를 하실 때 옷 입기가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옷 보관법인데, 첫 번째 니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겨울에 니트를, 특히 입던 니트를 접어서 보관을 하는 게 저는 좀 찝찝하거든요. 입었던 거랑 안 입었던 이제 깨끗한 거랑 막 섞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니트를 옷걸이에 그냥 아우터들이랑 같이 보관을 많이 하는데, 니트를 이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관하시면 이제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 튀어나오는 거는 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이렇게만 걸어놔도 이 팔 무게랑 옷 무게 때문에 엄청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두꺼운 니트들 걸려있는 거 보면 애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 근데 이제 매장은 DP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특히 두꺼운 니트, 무거운 니트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래가 있는 옷걸이에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빠져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건 이제 브랜드에서도 니트 같은 거 보관하실 때 이렇게도 많이 보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걸고 이 팔 무게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은 확실히 늘어남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던 거 괜히 찜찜하게 옷장에 넣어둘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아우터랑 같이 놔두면 돼요. 어차피 내일 또 입을 건데. 이게 꼭 니트뿐만 아니라 맨투맨이나 후드나 이런 제품도 두께감이 있고 팔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패딩인데, 패딩이 이제 부피감이 크다 보니까 겨울에 공간 많이 차지한다고 압축팩에 넣으시잖아요. 근데 압축팩에 넣으면 통풍이 안 돼서 이 안에 있는 충전재가 뭐 썩거나 세균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압축이 됐던 게 복원이 안 돼요. 패딩 같은 거 상세 페이지 보면 이제 필파워를 엄청 강조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축이 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그 복원력을 말하는 건데, 필파워가 높을수록 안에 따뜻한 공기층이 보존이 돼서 단열이 되고 더 보온력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필파워 700 이렇게 되면 좋은 제품들인데, 그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필파워를 강조하는 이유가 대부분 복원이 잘 안 돼요. 패딩들이 복원이 잘 안 되면 뭐 보온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패딩이 너무 납작해져가지고 입었을 때 좀 이렇게 폼이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주름도 잘 안 펴지거든요. 압축해놨던 제품들은. 이건 오리털,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솜털기털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압축 강하게 하면 털이 막 끊기고 그래요. 그래서 복원이 안 되니까 압축팩은 자제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패딩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 충전재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오염이 덜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너무 아끼는 패딩이 있다 하시면 그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습니다. 패딩 보관하실 때도 흔히 하시는 실수가, 겨울옷을 세탁을 자주 못하니까 햇빛 베란다 있는 데다가 살균 된다고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히 검정 아우터 같은 경우는 햇빛 닿는 부분이 색이 다 바래요. 한쪽은 이제 색 바래고 한쪽은 이제 원래 패딩 색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옷뿐만 아니라 무조건 모든 옷은 햇빛 안 되는 공간에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코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겨울에 알아주시면 좋은 겨울옷 팁들 소개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보여드리면서 쭉 보셨겠지만, 옷이라는 게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좀 안 맞는 거 입고 하거든요. 예쁘면 입고 싶잖아요. 옷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게 제일 만족도가 크고, 그렇게 입었을 때 이제 기분도 제일 좋아지고 애티튜드도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게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고르는 거랑 모르고 고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면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뭐 보완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으로 입으실 수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셨을 때도 나한테 찰떡인 옷들 잘 골라서 예쁘게 입으시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품들 지금 집에 있는 거랑 다 모아왔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